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석박사 13기 과정에 입학한 송경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술금융기관의 효율성 분석, 기술보증 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목차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기술금융은 기술 기반 무형자산, 예를 들어 특허와 같은 자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기술금융은 기존 담보 중심 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술금융은 자본 적극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정부는 기술보증 기금을 통해 정책적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DEA를 활용해 각 센터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센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신용보증기관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 건수나 공급 금액 같은 지표가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본 연구는 기술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평가센터의 다차원적 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비교합니다. 다음입니다. 본 연구는 기술평가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술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성과평가에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 부분입니다. DEA는 조직이나 의사결정 단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비모수적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은 투입과 산출 간 관계를 특정 함수로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계산합니다. DEA는 DMU의 효율성을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나타냅니다. 1점은 완전 효율적이며 동일 자원으로 더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없음을 나타내며 1 미만은 비효율적이며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EA에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CCR 모델은 규모 수익 불변을 가정하여 전체 기술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이는 입력 자원의 증가가 산출물의 비례적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며 DMU 간 규모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적합합니다. 반면 BCC 모델은 규모 수익 가변을 가정합니다. 즉, 투입 자원의 증가가 반드시 비례하여 산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순수 기술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순수 기술 효율성은 DMU의 운영 관리 효율성, 즉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규모 효율성은 DMU의 운영 규모가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BCC 모델은 규모의 차이가 있는 DMU를 비교할 때 적합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EA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투입 산출 관계를 특정 함수로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입니다. 여러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적 분석 방법이며 DMU 간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도출합니다. DEA는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하며 자원 배분의 최적화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EA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의 성과평가에도 자주 사용되며 공공 부분에서는 정책 효율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EA 한계를 살펴보면 우선 DEA는 외부 환경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변수 민감성이 높은 편입니다. 투입과 산출 변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선정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DEA는 절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분석 대상군 내에서의 상대적 효율성을 제공할 뿐 외부와의 비교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투입과 산출 변수는 분석 목적과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적절한 변수를 선택해야 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충분한 수의 분석 대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술 금융과 기술 보증 부분입니다. 기술 금융의 개념 및 중요성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니 각자 읽어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보증,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업무는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업 성장 지원으로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그리고 시장성, 그리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보증용 기술평가, 인증용 기술평가, 투자용 기술평가가 있고 기타 평가로 기술 이전, M&A와 같은 특정 목적에 맞는 맞춤형 평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평가는 기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기술보증기금 소속 26개 기술평가센터입니다. 2011년과 2013년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했습니다. 분석 범위는 각 센터의 투입과 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EA를 활용해 효율적인 센터와 비효율적인 센터를 비교하고 비효율적인 센터의 개선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투입 변수로는 직원 수와 사업 관리비를 사용하였으며 산출 변수는 평가 건수, 수익금, 보증 공급 금액, 구상 채권 회수 금액입니다. 이 변수들은 기술평가센터의 자원 투입과 성과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A 분석 도구로 MPS 1.0과 SAS 9.3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MPS는 DA 계산에 특화된 도구이며 SAS는 데이터 전처리와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 중복되는 내용들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2011년과 2013년 투입 및 산출 변수 기술 통계랑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술평가 센터의 성과가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투입 변수를 보면 직원 수는 평균적으로 1.7명 감소했으며 사업 관리비는 약 9,020만 원 줄었습니다. 이는 자원 투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산출 변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술평가 건수는 평균 47.5건 증가했고 평가 수익금도 약 1,420만 원 늘었습니다. 기술보증 공급 금액은 약 637억 원이 증가하며 보증 성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구상채권 회수 금액은 약 572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대입변제 이후 회수 성과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동 결과는 적은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술 평가 및 보증 성과를 향상시킨 센터들의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R 모델을 통해 기술평가센터의 전체 기술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효율적인 센터의 수는 2011년 7개에서 2013년 13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술평가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균 기술 효율성 점수도 0.928에서 0.93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센터에는 성남, 사상, 안산 등 대규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센터들이 투입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CC 모델은 순수 기술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순수 기술 효율성 점수를 보면 효율적인 센터는 2011년 15개에서 2013년 17개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점수도 0.962에서 0.965로 소폭 상승하며 센터들의 운영관리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규모 효율성 점수는 효율적인 센터 수가 2011년 7개에서 2013년 13개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점수 역시 0.966에서 0.967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기술평가센터가 운영 효율성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규모의 적성성을 조정하는 데도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규모 수익 분석은 각 센터가 자원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문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규모 수익 불변은 자원을 투입한 만큼 산출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결과를 보면 CRS 상태에 있는 센터가 2011년에는 7개였지만 2013년에는 13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균형 잡힌 운영을 한 센터가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모 수익 체감 상태입니다. 즉 DRS 상태는 자원을 더 투입해도 기대한 만큼 산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2011년에는 DRS 상태인 센터가 3개였으나 2013년에는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불필요한 자원 투입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 수익 증가 상태를 보겠습니다. IRS 상태는 자원을 더 투입하면 산출이 비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2011년에는 IRS 상태 센터가 16개였는데 2013년에는 11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자원을 확장해 성과를 높이던 센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원의 적정 규모를 찾아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A 분석 결과 효율성이 높은 센터들은 다른 센터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해보면 특히 안산, 성남, 사상센터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2011년에는 안산센터가 10회, 천안센터가 9회, 성남센터가 7회, 그리고 사상센터가 6회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2013년에는 안산센터가 7회, 사상센터가 6회, 성남센터가 5회로 여전히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센터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형 기업과 벤처기업의 접근성이 높아 기술평가 보증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A 분석 결과를 통해 효율성이 낮은 센터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IRS 상태의 센터는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와 같은 지방센터는 기술금융 수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규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DRS 상태의 센터는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한 경우로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부천센터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 수를 보유한 곳은 투입 자원을 최적화하고 구상채권 회수와 같은 산출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가진 센터들은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기술금융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심 지역에 위치한 센터들은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는 개선 방안을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평가센터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CCR 모델 결과에서 효율적인 센터의 수가 증가했고 평균 기술 효율성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BCC 모델에서도 순수 기술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 모두 개선되었으며 효율적인 센터의 수가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규모 수익 분석 결과 규모 수익 불변 상태로 전환된 센터가 늘어나면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규모 수익 체감 상태인 센터가 감소한 것도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평가 센터들은 효율성과 성과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DA 분석을 통해 각 센터의 개선 가능성과 자원 최적화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DA 분석을 활용해 기술평가센터의 상대적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효율성이 낮은 센터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센터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재무중심 평가와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점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의 범위가 기술보증기금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다른 기관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투입과 산출 변수의 선정이 결과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상황이나 시장 경쟁 환경 같은 외부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보증 업무와 기술평가 업무의 분리 또는 특화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술평가 업무와 보증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두 업무를 융합한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 더욱 세밀한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입과 산출 변수의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센터별 인적 자원의 숙련도, 지역별 벤처 창업 기업 수, 경제 상황 같은 외부 요인들을 고려해 변수를 추가하거나 기존 변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